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샨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인데요. 그 꼭 먹어야 되는 그 건강식품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까? 소모성 건강식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워낙 잘 들으니까 당이 있는 분들이 막 욕심을 내는 거야. 먹는 양을 하라는 대로 좀 지키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저 욕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욕 먹는 거 좋아하지 않죠. 홍삼 소리를 한국 사람은 듣고 사는 거야. 오만 만병통치약이지. 네. 가격은 몰랐어요. 자신 있으니까 나는 많이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보충을 해줘야 되고, 하루에 한 4알에서 6알 정도 먹어라. 많이 먹는다고요?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강직성 척추염은 힘줄이 뼈에 부착돼서 그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그걸 통해서 그 부위가 석회화가 초래돼 가지고 일종의 척추가 이제 굳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척추가 S자로 휘어져 있는 데 비해서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 많이 진행되면은 뭐라 그럴까, 일자로 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인이 불명확해 가지고 뭐 일종의 척추의 류마티스 질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질환의 이름이 강직성 척추염이다 보니까 보통 척추에서부터 뭐 이 질환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이 엉덩이, 엉치 있잖아요. 그 엉덩이 관절에서 요추, 그러니까 허리뼈죠. 허리뼈에 가장 잘 침범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 뭐랄까, 허리 아프다 이런 거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그런데 이게 척추염이기는 한데 이 척추에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엉덩이, 무릎, 어깨 이런 데도 염증을 이제 일으킨다고 하고요. 또 여기서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하고 부종, 뻣뻣한 느낌, 또 빨갛게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증상을 모두 포함하는데, 강직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만 봐도 이제 뻣뻣해진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증상이 되겠죠. 근데 이 그 강직성 척추염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이제 유전적인 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는 밝혀져 있어요. 근데 그 유전적인 연관성이 있는 항체가 HLA-B27이라는 항원인데요. 이제 이게 나타나면은 보통 그 강직성 척추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실제 이 항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병률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유전적인 소인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더 큰 다른 원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증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이 강직성 척추염에는 부위별로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먼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허리, 엉덩이 통증 그쪽을 보면은 이 염증이 대부분 엉덩이 관절 주변에서 그 흔하게 발생되고, 초기 증상은 허리와 엉덩이의 만성적인 그 통증 그리고 뻣뻣함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 그 요통과는 다르게 요통은 쉬면은 이 증상이 완화되는데 반해서 이 강직성 척추염인 경우에는 쉬면은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고, 또 오히려 움직이면은 운동을 하면은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 것이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진행되면서 그 염증에 의해서 척추의 천장 관절이 하나로 붙어 가지고 허리의 유연성이 소실되고 척추 전체가 뻣뻣하게 굳어지는 게 아주 전형적인 그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갈비뼈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갈비뼈 같은 경우는 척추에 갈비뼈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갈비뼈 관절도 굳어서, 이 우리 갈비뼈에도 관절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안 돼 가지고 이 가슴 확장이 이렇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 강직성 그 척추염은 말초 관절에도 통증을 일으키는데 뭐 어깨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뭐 이런 데도 침범이 돼 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과연 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강직성 척추염은 요추와 엉덩이뼈 그리고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바른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이게 이름 그대로 강직성이기 때문에 굳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육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또 관절을 강화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근육을 강화해야 돼요. 근육을 강화하면 우리 근육이 이 뼈, 관절들을 붙잡아 가지고 더 힘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줄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직성 척추염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척추를 중심으로 그냥 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미세한 미세한 근육 조직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잖아요. 엉덩이에는 우리가 근육이 얼마나 많아요. 엉덩이 근육이 마찬가지로 허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허리와 엉덩이를 포함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근육을 강화하면은 이 강직성 척추염을 개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병원에서도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분들은 늘 바른 자세를 하고 이제 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스트레칭 제대로 하고 그런 것을 권하고 잠잘 때도 딱딱한 침대에서 이 똑바로 펴서 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개도 높은 거 비지 말고 낮은 거 벼라. 그래서 뭐 베개가 굳이 낮은 게 없다 그러면 수건을 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자기 이 목의 그 모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만들어 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잘 때도 가능하면 구부리고 자지 말고 똑바로 자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걸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어깨 쭉 펴고 뭐 허리와 등을 곧게 하고 이런 자세가 좋은데 저도 뭐 그런 자세 이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거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강직성 그 척추염인 경우에 비단 뭐 그것뿐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질병에서부터 강하게 대응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근육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근육을 강화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 당분, 그 혈당도 잘 관리할 수 있고 잘 보관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유산소 운동 또 근육 운동 이런 것을 잘 하시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운동 중에서 수영은 허리를 유연하게 해주니까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손으로 하는 그런 운동도 충분히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혼자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운동하는 데 가서 전문 트레이너하고 뭐 한두 달이라도 운동을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도 습관을 하게 되면은 재미있게 하게 되는데 처음 그 습관 붙이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운동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뭐 격투기 같은 거 이런 걸 너무 한다든지 또는 너무 구부리는 걸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거 좋은 거 아니니까 그런 건 좀 피하시도록 하고 그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욕조 같은 데서 물을 받아 놓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여튼 운동도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운동도 근육이 힘이 조금 쌓이게 만들어 가야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높여가는 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약물 치료라 그러면 병원에 가면 소염 진통제를 줄 수도 있고 항류마티스제도 줄 수 있고 또 콜티스테로이드 같은 국소 주사 이런 것도 놔 주실 수 있는데 또 뭐 수술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강직성 척추염은 뭐 유전병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분이 유전 그 형질의 기인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 특히 운동 습관을 기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뭐 건강식품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걸 권해드린다면은 이온 칼맥인데요. 그건 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화된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의 수축 이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단순히 근육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뇌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온화가 용이한 칼슘과 마그네슘을 드심으로써 이 근육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큰 기여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 이제 한 가지 더 권해드린다면은 그 미량 미네랄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제품 중에는 그 MJ101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약 101가지의 그 영양소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션은 우선 염증을 좀 줄여주는 성분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관절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포메이션 하는 그 형성 성분 그런 것이 들었고 그 이외에 필요한 비타민 그 다음에 이 모든 성분을 잘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효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생체 전기를 제대로 발생시켜서 우리 몸의 각각의 세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72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것이 이 두 가지 제품이 강직성 척추염의 무슨 완벽한 해결책이 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간에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도 그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많은 분들이 혹시 이 유사한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도움이 되시도록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또 이 시청자분께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 리포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